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4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진이 됩니다. 오늘 봐야 할 명식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갑목과 월령이라고 하는 5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대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목이냐면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동네 뒷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백두산, 뭐 한라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백산 같은 데 이렇게 산에 가게 되면 그 큰 숲을 이루는 아주 큰 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나무 밑에 조그맣게 풀 같은 것이 자라서 산 전체를 이렇게 삼림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양목인 이 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 밑에 잘 자라게 자라는 그런 뭐 꽃을 피우는 나무라든가 잡초라든가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은 대개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굵직굵직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넝쿨식물, 즉 뭔가를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성향은 갑목같이 이렇게 굵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향천성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굵은 나무, 아주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성목, 여기서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 나무 목자를 쓰는데 이 성목의 뜻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죠.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한정 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집을 짓는다거나 궁궐을 짓는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그 나무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대개 예전 같은 경우 지금은 다 철골 가지고 뭐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옆에 뭐 지지대 같은 거 세우는 거 그런 거 다 쇠로 된 어떤 파이프 같은 걸로 하지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뭐 몇 층짜리 집을 지을 때는 다 나무 가지고 버팀목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주로 많이 썼죠.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 1, 2년 새에 뭐 금방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나무보다는 쇠, 즉 뭐 경금 같은 걸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집을 지을 때라든가 궁궐을 지을 때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사찰 같은 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옛날 같은 때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였다라고 해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성목이 됐을 때는 동양 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갑목의 본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뭐 꽃을 피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실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매실도 맺게 되고 꽃도 피우고 그런 목적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매화뿐만 아니라 목련 같은 것도 꽃을 피우는 나무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원래 꽃을 피우고 어떤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을목의 목적인 것이고요. 대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을 쓰는 것이 원래 갑목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태어난 월령 오늘 5월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5월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물론 내일 소서절 이전에는 뭐 5월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통째로 5월이라 보기에는 내일 소서절이 껴있기 때문에 미월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5월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이 2019년 5월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복습이니까 한번 같이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가장 극성하다 그랬죠. 극성하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양이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이
가장 어떻게 돼요?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뭐냐면 항용유예라는 것이죠. 가장 높이 올라간 어떤 용은 뭐 후회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것 좀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서글픔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면 곧 어떻게 돼요? 이제 양이 위로 상한가를 친 다음에 바로 이제 하향세를 이제 그릴 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하지가 될 겁니다.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가장 극성했다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음이 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양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저 자월 같은 때 가면 동지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 동지라고 하는 절기는 5월과는 반대로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지 때는 음이 가장 극성하니까 반대로 양이 가장 약하겠죠. 또 음이 가장 극성할 때 동지를 지나면서 음의 기운은 꺾이면서 다시 일양이 시생해서 다시 양이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토가 어떻게 동궁하면서 어떻게 돼요? 5월이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왕지.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화도 왕하고 토도 왕하다. 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고 염렬하다. 염렬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염렬.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써도 되지만 뭐 이렇게 미리 뭐 파워포인트를 해서 PPT로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쓰려고 제가 그냥 한글 워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워드를 쓰는 이유가 가장 편한 게 뭐냐면 한자를 입력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그 MS 워드 같은 경우는 한자 입력 체계가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글은 제가 그래도 많이 써와봤던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상대방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도 굉장히 좀 편한 프로그램이라서 쓰고 있는데 혹여나 뭐 불편하신 점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어떤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염렬하고 뜨겁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온이에요. 고온.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굉장히 고온에 해당되는 거고요. 날씨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건조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저께 뭐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무더위하고 더운 것을 표현할 때 무더위하고 그 다음에요. 불볕더위라는 말이 있어요. 불볕더위, 그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더위와 불볕더위. 이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건 뭐 똑같이 더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더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더위라고 그랬대요. 물더위라고 그래요. 물더위. 그래서 똑같이 더워도 무덥다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한증막 같은 경우도 습식 사우나 같이 뜨거운 걸 말하는 것이고요. 불볕더위는 햇볕은 굉장히 강렬한데 습기가 없어서 굉장히 좀 건조하면서 뜨거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나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습식이 아니라 건식 사우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덥다라고 하는 것도 무더위와 불볕더위가 이렇게 약간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열대야 이렇게 생기고 할 땐 되게 불볕더위보다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무더위라고 표현한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온 건조라기보다는 약간은 습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명리학에서 해서 5월을 공부할 때는 습하단 이 원령 자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원령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령 자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면서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수기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서 약간 습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우면서 건조할 수도 있겠고요. 뜨거우면서 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우면서 습할 수도 있고 차가우면서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주국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사주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지금이 5월이긴 하더라도 피부적으로 사람이 체감을 느끼게 하는 8월 정도가 가장 덥죠.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 그때가 가장 더운데, 이때 나무가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비짝비짝 마르고 이파리 또 뭐 시들시들해지고 뭐 열매가 맺는 과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과실도 어떻게 돼요? 조롱바가지가 되겠죠? 그거 먹으면 원래 물기가 많아야지만 먹으면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는데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쓴맛이 납니다. 오이 같은 경우도 물이 충분하게 있으면 오이가 곧게 이렇게 이쁘게 자라서 먹으면 시원한 맛이 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꼬부라지게 되죠. 꼬부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 맛이 어떻게 시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씁쓸한 맛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뜨거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매우 시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간목의 뿌리를 물을 줘가지고 뿌리를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줘야지만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 그 다음에 나무의 이파리, 그 다음에 꽃이 있다면 꽃,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면 열매까지 충실하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어서 생기를 띨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수가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목도 생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지만 5월에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해줄 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 것, 이걸 두자로 조후한다라고 하죠. 조후. 기후를 적절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모든 만물이 살 수 있게, 특별히 옷을 두꺼운 걸 안 입어도, 특별히 난방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18도에서 25도 정도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온도로 맞춰주는 것이죠. 너무 뜨거운 것은 그 정도의 온도로 낮춰주는 것이고요. 너무 차가운 것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그 정도 18도에서 한 22, 3도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조후한다. 기후를 적정한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월은 가장 고온,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개수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우로수와 같아서 날씨가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개수가 혼자 딸랑 있게 되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개수를 계속 생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신금이 아니겠죠. 그죠?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수가 금의 생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능히 간목을 생할 수 있고 조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5월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셔야 할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그 기본 간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간목이 5월에 태어난 명식이겠고요. 이것을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이 되는데 화는 오중정화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관은 월령을 득해서 왕한데 간목은 어떻게 돼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그래서 간목 자체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쇠갈하다, 그래서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상관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의 기운을 너무 많이 즉
기운을 너무 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만 너무 왕하다 그래서 목화 진상 관격이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뭐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배 아프는 법하고 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을 먼저 생조해주고 화를 나중에 왕한 화를 제어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먼저 수가 있은 연후에 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약한 수를 도와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5월 같은 경우에 진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토가 있게 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이것은 건토 또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마른 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술이 합해서 오히려 화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과설시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에 해당이 되고요.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습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 그 진 안에다가 뿌리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5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갑진 일주들이 되게 보면 성향들이 어떠냐면 되게 인자하고요, 포근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한테 뭔가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되게 갑술 일주인 사람들은 좀 사람이 좀 각박하고 배려심보다는 어떻게 돼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갑진 일주들은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갑술 일주인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갑진 일주라고 해서 좋은 것이고, 갑술 일주라고 해서 뭐 나쁜 것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또 사주 전반의 조화에 따라서, 짜임새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갑진 일주의 성향, 갑술 일주의 성향이 약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에 해당이 되죠. 기해. 그래서 천간에 기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 연의 지지, 그죠? 연지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해를 보게 되면,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장생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 안에는 해중 임수라고 하는 수가 들어있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해중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편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간목을 능히 생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오화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원령의 뜨거운 고온 건조한 기후를 시원하게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간목을 이렇게 극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경금 같은 경우는 천간에 수가 있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파하지 않고 수를 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같은 5월인데도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 그죠? 하지를 지나서, 하지 전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일단 간목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좀 일단 급하다라고 놓고 보면, 5월 중에서도 하지 후가 되면 벌써 금수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기가 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가 좀 생하게 되면 간목 자체도 어떻게 돼요? 수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수가 투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이 용신이 되는지 오화가 용신이 되는지 아니면 해수가 용신이 되는지 명확하게 좀 결정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금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수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해수가 있는데 진토가 있어서 갑목이 뿌리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수의 기운도 5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진, 반합하게 되죠. 자진 반합.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의 기운이 다시 수의 기운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힘 자체가. 그렇게 되면 5월이라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또 좌우가 충하는 걸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진이 합해서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지로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크게 수를 뭐 설기하고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경금으로서 목을 작벌을 하고 오화로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제어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를 용신으로 보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제하고 화로서 경금을 통제시켜줘야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을 먼저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주와 같이 이렇게 오화 즉 정화가 지지에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와 같으면은 금수가 왕해졌기 때문에 한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금보다는 화를 먼저 써서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조우하는 것도 이렇게 맞다. 조우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인시를 한번 보죠.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인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진해 통근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해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간목 일간이 이거는 굉장히 왕한 경우에 원령은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지, 시지, 그 다음에 연지까지 다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원령을 득해서 신왕은 아니다 하더라도 신강한 그런 사주는 되겠습니다. 신강이라고 하죠. 일간이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5월이라 하더라도 벌써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어떻게 돼요?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목의 기운을 설해서 어떻게 돼요? 경금을 제하는 용신으로 써야 쓸 수 있는 경금을 제하는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요와 같은 국세에서는 좋지 못한 것이고요. 오히려 오중정화의 용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목은 아니지만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묘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진해, 그 다음에 해에 똑같이 통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지금은 아까는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능히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니까 의외로 정묘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사주의 짜임새, 사주의 국세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시에 비하면 정묘시가 훨씬 더 국세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무진시를 한번 보죠.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오화 아무리 하지가 지났다 하더라도 진토에 그것도 5월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재성이 엄청나게 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 간목이 진의 뿌리를 두고 해수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무토, 기토가 어떻게 돼요? 원령, 일지, 시지에 다 통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간목이
간목이 왕한 거에 비해서 무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울로 놓고 치면 한 두세 배는 더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과 어떻게 돼요? 무토라고 하는 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재다 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경금을 이렇게 생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왕토가 왕제가 재성을 생해서 이 재성은 어떻게 돼요? 나를 극하게 되니까 어떤 국세가 되냐,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해중 임수라든가 진중개수 같은 수를 용신으로 써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관성인 칠세 경금이 간목을 해하지 못하도록 통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화를 쓰게 되면 이 화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토를 생해서 주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그 안 좋은 것이 다시 되풀이 되는 그러한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살태양일 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보죠. 자, 임신계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시만 써놓고 한번 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에 따라서 이 용신 구하는 게 되게 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하지가 훨씬 지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해수, 진토, 그 다음에 신금의 뿌리를 둔 임수까지 있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의 생조를 받지만 어떻게 돼요? 신금의 뿌리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수가 되게 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화로서 어떻게 돼요?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수를 생하고 다시 목을 생해주게 되는 그러한 그 상생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경금이 간목을 어떻게 돼요? 작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가 관성으로 용신으로 써야 될 관성의 기운을 설기해서 좀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고요. 저 개유시도 마찬가지죠. 개유시가 되면 이 유금하고 이 진토하고 어떻게 돼요? 진유합금하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또 다시 왕량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화로서 반대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 이걸 뭐 굳이 말하자고 하면 이거를 삼복생 한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해서 5월이라고 하는 것, 미월 같은 경우도 소서절 중이냐 대서절 중이냐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뉘는데 이 5월 같은 경우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전이냐 하지 후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월 동지는 동지 전이냐 동지 후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동지 전이면은 한기가 가장 극심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양기가 생하기 때문에 그때도 사주 간법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똑같은 간목이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던 것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지 전의 설명과 지금 하지 후의 설명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